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입니다. 교회 갔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드리고 이제서 왔습니다. 분주한 하루입니다. 제목이. 이번 주일날 상이가 부천으로 이사를 간다고 작년에 산 에어컨을 공동체에다가 기부하고 간다고 한다. 우리 조카딸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에어컨을 새로 샀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 집에는 또 그 용도가 쓸모가 없다고 팔아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동체에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쌀 14포를 가지고 왔다. 에어컨을 가지고 갈 겸 온 것이다. 고난 주간 때 아들은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한다. 생선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상이랑 셋이서 가락시장에 있는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쌀을 4차에 내려주고 아들은 에어컨을 싣고 갔다. 금식하는 아들 좀 안쓰러웠다. 난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쌀도 택배로 붙여야 하고 또 가까운 곳은 배달도 해야 하고 오후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어제는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은 오후에 금주권사가 저녁을 해준다고 오라고 해서 수키 권사 또 경자권사 나 셋이서 금주권사 집으로 갔다. 오징어 덮밥을 맛있게 해주어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콩나물 무침도 하고 함께 비벼서 먹으니까 정말 먹을만 했다. 금주권사가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 언제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권사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면 살만한 세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조회 2박 3일 여행, 조카와 이모 여행입니다. 금요일날 서울역에서 언니와 또 동생을 만나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서울역에서 오전 9시에 기차를 타니까 조치원역에 10시 20분 도착했다. 조치원역으로 마중 나온 우리 조카를 만나고 또 큰언니가 입원해 있는 평화의 집 요양원에서 언니를 만났다. 요양원에 가서 나들이 한 김에 이제 언니도 문안을 했습니다. 올해 82세다. 동생들을 만나시니 많이 반가워하신다. 우리는 언니 옷 한 벌과 또 용돈과 두유를 언니께 드리고 우리가 사간 언니 옷을 입혀서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서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다. 평화의 집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유기농 채소로만 반찬을 만드는 식당이었다. 주변 경관도 참 좋고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1인분에 16,000원 하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점심을 먹고 주변에서 사진도 찍고 태안 쪽으로 가면서 휴양림마다 들려봤다. 태안 바닷가 주변에서 민박을 하루 잡고 하룻밤을 잤는데 방 한 칸에서 넷이서 잤다. 막내가 어찌나 코를 고는지 나머지 3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옥경이 조카는 여행 준비를 어찌나 꼼꼼하게 해왔던지 우리 이모들이 깜짝 놀랐다. 준비해온 것을 다 먹고 가려면 일주일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여행 둘째 날은 하늘빛 정원과 안면도 휴양림을 들렸다. 가는 곳마다 꽃이 천지였다. 정말 꽃천국이다. 조카와 동생은 걷는 걸 힘들어해서 언니와 나랑 운동 삼아서 많이 걸었다. 저녁에는 동생이 아는 권사님 댁에 전화를 해서
3년 전에 갔던 양권사님 집으로 갔다. 내외분이 얼마나 반겨주시던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우리가 사간 쭈꾸미로 저녁을 해먹고 밤에는 노래방 기계와 또 남자 권사님이 색스폰 연주를 들으면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1시간 반을 놀았다. 이 집 아저씨는 그 색스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색스폰을 제법 잘 부르셨다. 집에 모든 기기를 갖추고 사시는 분이라 집에서 노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집 깊은 산속에 집도 넓고 정원도 넓고 정말 희망사항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희망사항일 것 같았다. 집주인 부부도 손님으로 간 우리들과 다 함께 사심 없이 함께 즐겁게 놀았다. 그 집에서 여행 2번째 밤을 잘 자고 아침 먹고 9시에 출발해서 2시간 조치원으로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어찌나 즐겁게 왔던지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 10년을 젊어진 것 같았다. 조카가 여행 내내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어찌나 터프하게 하는지 가슴을 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 말도 못하고 조치원 시장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 조치원에 도착해서 조치원 시장에 가서 죽을 점심으로 사 먹었다. 조카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잠시 집에 들려서 조카네 집 구경을 했다. 조카 사위가 차표를 12시 50분 것을 예매를 해놓은 상태라 차 시간 놓칠세라 서둘러서 조카 집을 나왔다. 서울에 도착을 하니 2시 반이었다. 집에 오니까 4시가 넘었다. 드디어 피곤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먼 여행을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옵소서. 15년 4월달 친구 모임. 작년 9월달에 만나고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었다. 금정역에서 의규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 8명이 성문 방조제를 갔다. 도착해서 점심으로 회와 매운탕을 먹고 늦게 오면 차가 막힐까 봐서 2시쯤 출발을 했다. 군포 철축동산에서 꽃 축제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를 돌아보고 왔다. 친구 종이는 너무 피곤하다고 먼저 집으로 갔다. 6시 반쯤 의균의 사업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맥주 한 잔씩 먹고 밤 9시에 일어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의규 친구가 잘 사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다. 어찌 됐든 친구들이 잘 살면 좋은 일이 많다. 젊어서 부부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집도 짓고 또 270평 땅에다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또 취미 생활로 색스폰과 드럼 등등 악기를 배우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용돈도 조금씩 번다고 한다. 즐겁게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볼 때마다 늘 응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냈지만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공원 만장일치.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아침 운동을 쉬는 날이라서 집 옆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오금공원이다. 집 옆에 있고 조그만 산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지난주 토요일에 가니까 옛날에 우리 센터에서 함께 운동하시던 분들도 계셨다. 그곳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함께 운동을 한 바도 있었다. 오늘도 산책할 목적으로 걷고 있는데 회원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토요일은 지도자가 쉬는 날이니까 함께 운동하며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난 쾌히 승낙을 하고 1시간 운동을 지도를 했다. 결과 모든 회원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고 만족해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기분이 좋았다. 빵과 커피를 대접을 해주며 매주 토요일만이라도 꼭 나와서 지도해 달라고 모든 회원들이 부탁을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이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공원에 나가서 제가 체육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 해가지고 친분도 좋고 함께 또 뭐 여행도 가고 즐겁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이 공원 체육 스트레칭 강사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6시 운동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5시 반쯤 해서 도착해서 음악 틀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운동할 준비를. 지금은 회원들도 많이 늘고 회원들과 아주 친분도 좋고 또 인생 사는데 큰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선생님으로 내가 발탁이 된 것이다. 내가 이 운동을 한 것은 내 몸도 건강하고 또 남들과 함께 어울려서 강사 생활도 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배운 것인데 이제 한 걸음 밖으로 내디딘 것이다. 내 능력껏 해보리라 다짐을 해본다.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모처럼 꽃 한 송이 받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이 쓸쓸했었는데 아침 운동으로 깨끗이 씻어내렸다.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가 있었다면 작은 돈으로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며느님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우리 큰아들은 토요일날 저녁을 먹자고 했고 작은 아들은 얼마나 바쁜지 전화도 없다. 웬만하면 전화 정도는 했었을 텐데 아마도 깜빡했는 모양이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며느리와 아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아들 며느리와 한 동네에 살면서도 꽃 한 송이 못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어머니 날이라고 해도 오늘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 날이면 한 내일이나 모레쯤 식사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 날을 기념을 해서 또 가족 만남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 생일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또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른 집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렇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 몸살. 아침에 출근 전에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하니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는다. 지종 선생님에게도 하니까 받지를 않는다. 또 목사님께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받으신다.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종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이 이틀 전부터 문사범이 몸살이 나서 누워있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호칭을 사범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한참 있다가 아들과 통화를 했다. 몸살 기운이 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아, 이랬기 때문에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나 보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몸조리 잘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왜 두통이 심한 건지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말을 했다. 그 후 가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도 우리 아들이 건강과 또 비만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셨다. 우리 아들은 운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날씬했었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면은 그냥 그거를 먹고 밤 야참 같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체중이 늘더라고요. 운동으로 체중을 감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난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다. 첫째, 목사님부터 건강을 챙기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그 젊은 선생님들 건강관리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어버이날 전화를 못했다고 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식사. 오늘은 일요일 날이다. 어제 저녁은 아들 가족들과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내가 일이 바쁘고 또 우리 손주 손유리가 감기가 왔다고 취소를 했었다. 오늘 일요일 날 예배 후에 아들과 둘이서 성내동에 있는 한식 수라연에 가서 정말 잘 먹었다. 우리 손주가 이제 감기가 들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손유리가 열감기로 약 먹고 있고 며느리는 두 애들 데리고 집에 있었다. 밥 사주고 금일봉까지 받고 아들이 정말 볼수록 대견하고 고마웠다. 언제나 챙겨주고 돈 쓰는 일은 우리 아들 몫이다.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두 손주들 감기가 하루속히 뚝 떨어져서 엄마 아빠를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셋째 오빠의 초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주일 예배 마치고 아들, 며느리, 손주 총 출동. 친정 오빠 내외를 초대를 했다. 한식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 오빠 연세가 올해 73세다. 올케가 65세.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 밥 한 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 아들 내외가 난 고마울 뿐이었다. 이런 자리를 준비하길 참 잘했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다. 이제는 해마다 5월 달에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다. 엄마 생각에 호응을 해주는 또 따라주는 아들 며느리가 고마웠다. 오면서 봉투에 금일봉을 넣어서 며느리에게 전했다.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우리 손유리 선우가 열감기로 나들이 하기에 어려웠을 텐데도 요즘 애들 육아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도 내 뜻을 받아주는 우리 며느리가 고마울 뿐이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소서. 저희 오빠는 우리 올케가 성격이 조금 원만하지를 못해서 시댁 식구들과 소통을 잘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내 형제가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 오빠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날은 제가 오빠를 초대해서 가정의 달이니까 엄마 혼자 밥을 먹노니 외숙모 두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거기에 따라줘서 한식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더니 시댁식구한테 대접받아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통 막내를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모처럼 어른 대접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